자, 이어갑니다. 오전 마지막 수업. 자, 보겠습니다. 문벌 기적에 대한 얘기. 특징 한번 봐주세요. 문벌 기적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가과 음소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했대요. 전시가와 가전의 공업적 혜택 받았고, 중첩된 혼인관계, 또 왕실과 혼인관계를 권력을 잡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대요. 혼인의 미출권. 이거 한 20년 전 기출문제이기도 해요. 문벌 기적이 되기 가장 좋은 조건이 혼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자계의 난부터 갑니다.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묘청의 난이겠죠. 네. 최근에는 나온 적 없어요. 최근 한 5년 사이에 나온 건 없는데 너무 길어졌죠. 출제된 게 너무 길어졌죠. 그렇다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경원이 씨 가문이래. 여기 인천 사람이에요. 네. 80여 년간 권력 독점과 이자겸 권력 확대 및 반대파를 제거했대. 약 80년간 권력을 잡았습니다. 경원이 씨, 경과, 이자겸과 척준경의 권력 장악으로 척준경, 이자겸을 제거하고 척준경도 정지사의 탄핵을 받고 축출되었대요.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 원래 어떤 사람인가요? 윤관의 사람이죠. 윤관의 사람이죠.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 구성을 축조할 때, 네.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인물 척준경. 아까 이치 잡아드렸죠. 어디라고 그랬죠? 동북 구성 이치가 여기 함경도 지역이라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함경도 지역에다가 이 산에다가 이렇게 9개 성을 쌓았대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쌓았대요. 겨울에 지키지 못했대요. 이때 윤관이 되게 어려운 시기에 척준경이 구해져서 척준경이 윤관 밑으로 들어가게 됐다. 오케이? 그 척준경이 윤관이 죽자 누가 손을 잡게 되었다? 이자경이 손을 잡게 되었다. 그 인물입니다. 경가 갑니다. 이자겸과 척준경이 권력을 장악하고 척준경이 훗날 이자겸을 제거하고 척준경도 정지상의 탄핵을 받아서 축출됨으로 이자겸은 몰락됐다.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다음 가보시죠.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이자겸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들 다 왕에게 시집보낸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자겸의 손자와 자기 딸을 결혼시켜. 여러분 남자분들 이모님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이 콩가루 집안이 요즘 말로 하면 콩가루 집안이. 그럼 당연히 왕 조카 입장에서 이모님하고 결혼하면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짓을 했던 인물이 이자겸이에요. 속된 말을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 딸들 다 왕실로 다 시집보내요. 네. 한 사람에게 자기 딸들 막 2명씩 보내기도 하고 또 한 명은 자기 손자, 애손자에게 막 시집 보내기도 하고 계속 권력을 누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중첩된 결혼 문제. 얼마나 권력이 셌으면 이렇게 꼼짝 못하고 했겠어요. 금의 4대 요구를 적극 수행했어요. 네.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자, 봐봐. 얘들이 나라를 세워버렸죠. 여진족 애들이. 그죠? 이 여진족 애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 이름을 금나라라고 했대요. 그래도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왕실 같은 사람은 반대하죠. 어떤 사람이. 근데 이자겸이 적극 수행했답니다. 권력을 잡고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요. 인정원 서경을 방문하여 유신지교를 반포하여 혁신정치를 도모하였지만 못은 시정되지 않았대요. 이자겸 난이 결국은 제거됐어요. 누구에 제거됐나요? 척준경이 제거를 하게 됐죠. 척준경이 배신을 하죠.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하죠. 마찬가지로 척준경도 유배를 가죠. 이자겸이 제거됐고 척준경도 유배를 가죠. 결국은 다 관련되죠. 그리고 유배돼서 풀려고 난 다음에 다시 개경으로 오죠. 척준 개경을 왔지만
다 지병으로 사망하게 돼요. 개인사들입니다. 적중개인. 그러니까 권력을 잡았고 물려놨고 이런 사람 전부 다 말년이 되게 안 좋게 끝나는 부분 되게 많습니다. 이때 인정은 개경에서 서경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인종이 이거 좀 지우자 이거. 수도인 개경을 떠나서 서경에 와서 유신지교를 반포했대요. 유신지교 예전에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유신지교를 핵심은 이거 있습니다. 유신지교를 개경에서 했습니까? 서경에서 발표했습니까? 물어봤어. 평양에 와서 발표했대요. 유신 뭘 새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반란 사건이 발생하고 되게 민심이 어지러울 때 뭔가 새로운 걸 발표해야 되겠다. 효과가 있을까요? 별 효과가 없습니다. 네. 결과 왕권이 이축됐고 서경 천도설이 대두됐대요. 서경 천도 위주로 서경 천도설이 등장하기 시작했대요. 서경 오늘날 평양입니다. 서경 천도설이 등장했대요. 주로 어떤 사람이 등장할까요? 고구려계 애들. 종교로 보면 불교 애들. 불교와 고구려계 애들이 주장하기 시작해요. 불교계. 묘청 같은 애들이죠. 묘청도 고구려계 사람이죠. 왜일까요? 얘들이 라이벌이 어디죠? 망했던 신라계 애들이 개경에 올라서 권력을 다 잡았어요. 이 문벌기전 거의 대부분 신라계 애들이 권력을 다 잡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고려라는 나라인데 그 주축 세력인 신라계들이 권력을 잡았어. 고구려가 중심이 돼서 세운 나라가 고려라는 나라거든. 고려가 고구려를 개성했다 해서 고려가 됐거든. 근데 정작 권력의 핵심 중추는 고구려계가 아니라 신라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역에 대한 라이벌 의식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묘청 같은 승려들 또는 고구려계 고위 관료들과 신라계들과 되게 심한 충돌이 빚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터진 게 이자겸의 부패로 터져 나왔고 더 이상 이게 더 퍼져 나가는 게 이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으로 퍼져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보죠. 묘청의 난을 보는 사람도 있고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 신채호 선생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신채호 선생의 평가 때문에 묘청의 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거의 대부분 모든 책에는 서경 천도 운동으로 쓰이기 시작해요. 왜? 한말의 대표적인 역사학자 신채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따지고 들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자리에 엄청나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야 이건 난이 아니야. 서경 천도 운동이야. 이렇게 모든 우리 역사책에 다 서경 천도 운동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6번에 별표하시고요. 난이도를 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국공에 올랐대요. 스스로 국공에 오르고 그러니까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왕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자신의 생일 인수절을 해요. 절자 잘라봐. 인수절자. 주로 왕실의 아저씨들에게 붙이는 명칭이 절자를 붙여요. 생일에다가. 왕족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거야. 절자가 붙으면 인수절이라 붙였대요. 그리고 그는 남의 토지를 빼앗고 공경연히 뇌물을 받아 집에 썩는 고기가 항상 수만 근이 되었대요. 그렇지. 냉장고가 없으니까 썩었겠지. 냉동 시설이 없었으니까. 꼭 이게 그 어느 정권이 망할 때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옛날 우리 조선 전기의 명종 때 보면 윤원영이 이런 짓을 해요. 네. 그 다음에 7번도 별표를 하시고 난이도 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집을 숭덕부라 불렀대요. 부자가 보통 무슨 의미라고 얘기했죠, 제가? 관청. 그러니까 자기가 출근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근무하겠다는 거야. 요즘 치면 재택 근무하겠다는 거야. 니네들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근무하고 결제 받으라는 거야. 관리가요. 숭덕부라 이름을 붙이고 스스로 지군국사라고 칭하는 등 왕이 자신의 집에 와서 조칙을 내려주고 신하는 그렇다 치고 왕도 와서 얘기하려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바빠서 못 가니까 왕 네가 와서 나한테 얘기하라고. 이 정도 멋지게 사는 것도 인생 괜찮을 것 같아. 이왕 사는 거 한번 태어나 한번 사는 거 그렇잖아. 멋진 삶 아니야?
야, 여러분 생각해봐. 대통령이 나한테 명령하면 대통령 가서 나한테 결제 맡아요. 얘기하래요. 멋져. 또 18자 이한서를 퍼뜨렸대요. 노골적으로. 네, 18자 이렇게 열십자죠 이렇게. 네. 그걸 합치면 이치가 되는 거잖아요. 18자 이왕이 됐대. 앞으로 합치면 이거잖아요.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네. 이렇게 퍼뜨렸다는 거죠. 뭐가 비슷해요? 신라시대요? 백제 서동이? 서동에 어떻게 해요? 누구를 꼬시기 위해서 노래를 퍼뜨리죠? 응? 예, 선화공주를 꼬시기 위해서 경주 시내에다가 애들 동을 다 퍼뜨리잖아요. 서동을 퍼뜨리잖아요. 신라공주, 선화공주는 매일매일 저녁 늦은 시간에 나와서 누구누구를 만나서 데이트하고 새벽 늦은 시간에,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갔다네. 이런 노래를 퍼뜨렸다. 뭐 신라 왕실이 어떻게 난리가 났지. 공주가 애간 남자와 만나, 요즘 말로 치면 데이트, 연애하고 있다는. 그리고 새벽에 들어간다잖아요. 이렇게. 뭐 요즘에야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대신 이제 부모님한테 혼나죠. 특히 여성부 같은 경우 혼나겠죠. 어디 감히 새벽 시간 들어오냐 난리 났겠죠. 그거 비슷하죠, 이게 지금. 예. 이런 식의 소문을 퍼뜨려 시작했다. 그 다음에요. 묘청에 가겠습니다. 묘청이 서경천도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연도도 외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1135년. 인종이 왕권을 회복을 위한 계획을 시도했으나 서경 세력과 개경, 기경이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관리들과 묘청, 정지상을 중심으로 한 지방 출신 계급 사이에 또 대립이 일어났대요. 김부식은 신라계, 묘청은 고구려계, 정지상도 마찬가지 고구려계. 오케이? 똑같아요, 지금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고구려계와 신라계들이 일종의 패권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른쪽 묘청 세력 갑니다. 서경천도, 풍수지리를 내세워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주장합니다. 보수적인 개경의 문벌귀족과 귀족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며 자족 혁신적으로 시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묘청이 주장하는데 들어주지 않겠죠, 보수파애들이요. 그래서 주장한 내용 밑에 니은번의 별표를 5개 하시죠.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묘청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주장합니다. 우리 왕도 황제라고 칭하고 우리 왕도 연호를 씁시다. 칭제고는. 그리고 우리 힘을 더 파워를 키워서 금국, 여진족, 금나라를 정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내세웠다는 주장하는 내용이. 서경에다가 왕의 허가를 맡아서 궁궐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김부식이 왕을 설득해서 그 궁궐 공사가 수도돼요. 약 한 70% 공정이 이루어진 상태 수도된 거예요. 묘청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고 궁궐 이름도 대하궁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말 그대로 그 대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화. 대하궁이라고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풍수에서 가장 좋은 땅을 대하세라고 부르거든. 풍수와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궁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대하세의 줄임말. 가장 풍수지리적으로 가장 뛰어난 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서경의 대하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짓고 그 다음에 황제로 칭할 것을 그 다음에 금나라를 정벌할 걸 주장하였다. 전개갑니다. 묘청의 서경천 주장과 김부식의 반대하였다. 묘청이 서경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대이국 밑줄, 연호를 1000개, 군대를 청견충이군, 궁궐 이름을 대하궁이라고 궁궐을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부식의 강군이 이끄는 군인들에게 1년 만에, 정확하게 14개월입니다. 14개월 만에, 1년여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아니, 강군이 이렇게 1년 넘게 토벌레에서 나섰을까요? 이때 왕이, 인종이 명령을 했죠. 거기는 아마 일반 백성들도 아마 거기에 참여한 애들이 있을 거라. 백성들이 다치지 않겠으면 좋겠다. 좀 조심히 토벌했으면 쓰겠다. 그러다 보니 1년 넘게 토벌하는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진압하고 난 다음에 김부식은 1145년에 삼국사를 편찬했다. 이게 너무 많이 나왔어 지금까지. 네. 삼국사기가 편찬된 시기를 항상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묘청에 난 진압 전인지 후인지를 물어. 진압 이후입니다. 꼭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묘청에 난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묘청에 서경천도운동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나온다고. 가에 들어가려면 옳은 걸 때 거의 대부분 삼국사기가 거의 대부분 답으로 떨어졌다고. 이게 가에 들어가는 내용이. 오케이. 일종의 블렁크 문제라고. 거의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일종의 선후관계 문제가 끊임없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영양가죠. 숭문 천무현상.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하는 경향이 나타나 훗날 무신정변으로 일어난 배경이 되었다. 평가, 별표,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초에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조선 역사상 1000년 이래 고려 500년, 조선 500년 합치면 1000년이지 1000년 동안 내가 볼 때 이게 가장 짱이었다, 가장 늦게 평가했다 이런 뜻이에요. 조선사 연구초에서 되게 말장난 많이 칠 거야. 책 제목도 암기돼야 돼. 조선사 항고사에는 이런 게 나오죠. 역사란 아와 비야의 추정의 기록이다. 이와 같은 말들이 어느 책에 나오는지 물어본단 말이야. 구분하라고. 묘청의 날을 1000년 이래 제1의 사건이라고 평가하는 게 조선사 연구초. 조선사 항고사에는 역사란 무엇입니까? 아와 우리가 아닌 상대와의 추정의 기록이다. 이렇게 이걸 살짝 바꿔서 얘기할 거란 말이야. 출제자들이. 선언을 쳤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조선사 항고사에서 역사란 아와 비야의 추정이다. 우리가 아닌 나라와 간의 추정의 기록이다. 우리가 이민족이죠, 자기. 묘청의 사료 여러분 읽어봐 주시고요. 묘청의 사료 되게 많아요.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 총 5개의 사료가 있어요. 여러분 꼭 읽으시라고요. 네. 다 기출 사료입니다. 네. 무신정변 가겠습니다. 여기죠, 이제? 무신정변. 이쯤 됐다. 문벌 기준들 아까 했다시피 부패했죠? 엄청나게 부패해버린다. 결국은 무신애들이 권력을 찬탈해버렸죠. 순서 잡아보죠. 정중부, 경대승, 유민, 최충은 앞전 시간에 한번 했죠. 최후정권. 글자 외워보자고요. 정, 경, 이, 채. 정경이체. 암기됐죠? 이 정도는? 그죠? 정경이체. 하나씩 보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배경 보죠. 문신의 정치 주도권 장악, 의정의 거듭된 실정. 가장 핵심은 의정 문제입니다. 그 당시 임금은 의정의 실정입니다.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의정의 실정. 그 다음에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무신의 승진 제한, 문신이 군사 최고 직권을 가졌다는 것. 이 문제죠. 무신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최고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 어떤 피해, 슬픔? 이게 작동하기 시작했겠죠. 정계, 정중부, 이의방 등이 보현원에서, 보현원 밑줄 봐. 그 왕의 휴양지야. 살짝 적어놔, 연필로. 왕의 휴양지야. 보현원에서 의정을 폐하고 명정을 옹립, 중방을 통한 권력을 행사, 토지와 노비 소유 확대, 무신 간의 권력 추정 전개. 경대승이
정중부를 제거하고 직권, 신비한 보호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방을 설치했대요. 도방은 신비한 보호 목적이었다. 그러면 이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고 나는데 정치는 어디서 할 것인가? 부인들이 무슨 정치를 해봤겠어? 중방에 했대요. 중방. 중방은 원래 군사 합의체 기구예요. 다르게 하면 이 강시 아까 도병마사를 이제 중방으로 바꿔보자고. 입구에 중방 써놨다고. 그럼 여러분 전부 다 군인들이 아주 상위 고위급 군인들이 와서 국가 중사를 결정했다. 그러니까 군사무를 포함한 모든 행정무 모든 걸 갖다가 중방에서 다루게 됐다는 거예요. 정상이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지. 원래 어디서 해야 돼? 도병마사 해야 되는 도병마사를 없애버리고 중방에서 모든 결정을 하게 합의체 기구에서 하게 됐다. 이후 천민 출신의 이의민, 진보당 등이 의정을 제거한 공으로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아가기 시작했대요. 자, 좌측에 최씨 무신정권의 내용 가겠습니다. 최충원에 대한 얘기. 명종, 희종을 폐하고 4명의 왕을 옹립했대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왕을 계속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최충원이 권력을 잡고. 가장 대표적인 게 봉사 10조를 올렸대요. 최충원. 봉사. 치무책이에요. 요즘 말하면 개혁책 10조를 올렸대요. 네. 봉사 10조. 이게 봉사 10조가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232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봉사 10조 사료 한번 같이 봐야 됩니다. 내용 자체는 다 좋아요. 근데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이걸 지키지 않아요.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긴 했죠. 우리 이거 개혁해야 됩니다. 올리긴 했는데 시행하기는 어렵죠. 왜? 본인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달라지죠. 첫째, 국왕은 참의설을 풍수지죠. 도참설을 믿어 새로 지은 궁궐에 들지 않고 있는데 길이를 태가에 들어갈 것. 근래의 관제에 어긋나게 많은 관직을 지어서 녹봉이 부족하게 돼서 원제도에 따라 관리의 수를 줄일 것. 근래 배설아치들이 공사전을 빼앗아 토지를 겸병함으로써 겸병에 미치고 좀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겸병 좀 설명드릴게요. 국가의 수입이 줄고 군사가 부족하게 되었으니 토지대장에 따라서 원주인에게 돌려 세금을 거두는데 향리의 행포와 권세가의 거듭되는 징수를 백성의 생활이 곤란하니 유능한 수령을 파견할 것. 근래 각지의 관리들이 곡물 진상을 부실로 약탈 행위를 일삼 사치하기도 하니 곡물 진상을 금할 것. 승려들을 물리쳐 궁궐을 밖을 디디지 못하게 하시고 곡식으로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소서. 양계 도통사와 안찰사에게 영을 내어 이속의 능력을 조사하여 장계로 상세히 보고하게 한 후 능력 있는 자를 발탁하게 하소서. 모든 관력이 훈계를 내리셔서 사치를 금하고 금삼을 하소서. 비보사차 이해의 사찰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비보사차 국가에서 허락하지 않는 사찰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들이 아부하면 물론 언론을 많은 성대 관리가지고 아부를 한다고 지적하고 인물을 가려 등용 다 좋은 얘기만 들었어요. 부정부패 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방금 봉사 10조예요. 이거 던져주고요. 이걸 사료를 쭉 던져줄 거야. 관련 인물 물어봐. 그럼 최충원의 정책을 여러분 선택지로 고르는 능력. 봤죠? 농민과 천민의 봉기를 강경 진압했다. 좋은 건 아니죠. 교정도감을 설치해 권력 행사를 하였대요. 자, 보시죠. 자, 이 중방정치죠. 여기도 중방정치, 경대성도 중방정치를 합니다. 이민도 마찬가지로 중방정치를 합니다. 중방정치를 합니다. 최충원 시기는 좀 달라집니다. 네. 지금 나와 있던 교정도감을 설치합니다.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교정 결과물을 통한 교정도감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교정 결과물은 자기 사람이죠. 채권 인사를 갖다 여기 짱으로 앉혀주는 거죠. 이런 교정도감을 통해서 국가를 하나씩 최충원이 입맛에 맞게끔. 대신에 왕은 뭐가 되는 거죠? 허수아비밖에 안 된다.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모든 권력은 최충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도방을 6번 도망으로 바꿨대요.
네. 도방은 뭐죠? 신변 보호를 위한 것들이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도방을 6번 도방. 기존의 군사에 훨씬 더 많은 숫자. 자기 집을 에워싸고 있는 한 3,000명 정도 군사를 갖다가 에워싸게 만들었대요. 그럼 최충을 하면 만나면 어떻게 되게 여러 단계를 거쳐가야 됐다. 우리 속된 말로 지새끼 한 마리도 집에 마음대로 못 들어오게 만들었다. 빼고 가게 경호했다는 얘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우리 번이란 건 우리 당번 쓴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당번. 우리 군대 가보면 당번병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뜻이에요. 6번 도방. 사병 3,000명을 6개의 번으로 편성했대요. 최후갑니다. 아들입니다. 최충원의 아들 최후갑니다. 정방을 설치했대요. 시험에 잘 나온 겁니다. 네. 좀 다르죠? 정방을 설치. 인사 업무입니다. 어디에, 누구 집에? 최후 집에도 설치했대요. 궁궐에 가서 왕하고 막 상의하고 뭐 발표하고 아니라 우리 집에다가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 담당했대요. 서방. 시험 두 개 다 잘 나옵니다. 이거 인사기구입니다. 처음으로 무신정권이 처음으로 문신을 등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주변에 무신을 에워싸다 보니 본인이 되게 피로감에 쌓이게 됐어요. 모든 업무를, 모든 글을 다 자기가 다 읽고 해결해야 돼. 답장 써줘야 돼. 중앙 업무, 지방에 올라온 모든 행정업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변에 전부 다 칼잡이들만 있어. 칼잡이들 글을 읽고 쓰지 못해. 쌈하고 칼 쓰는 거 되게 잘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지. 하루에 몇천 장을 봐야 되는데. 안 되겠네. 그래서 최충원 시기에 등용됐던 인물 이규보예요. 자기 아버지가 썼던 이규보를 데려와요. 이규보 같은 인물들에게 처음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와서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규보와 여러 많은 인사들이 이제 등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사람들이 글을 남겼어. 그 시대상을 글로 표현했다고. 그래서 이런 문학을 뭐라고 불러? 폐감 문학이라 불러. 팩트의 기초에 스토리를 엮었어. 이걸 폐감 문학이라 불러. 오케이? 고려 무신 정권 시기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들을 글로 표현했대요. 폐감 문학이라 부른대요. 삼별초, 자별초, 우별초, 신의군을 만들었다. 삼별초, 자별초, 우별초, 신의군을 만들었다. 아까 삼별초 출발점은 뭐라고 해서 출발했다고 그랬죠? 야별조 알으셔야 돼. 야별조를 출발해서 삼별조로 사적임 사병 집단에서 공병학,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대요. 마별조 셋죠. 의장대. 강화도 천도하죠. 몽골의 침입을 더 이상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 생각하죠. 천도해버려요. 강화도 도망쳤어요. 진양 후에 봉해졌대요. 진양 후 밑줄 거예요. 진양 후. 즉 후작의 자기, 즉 왕족이죠. 왕족이 됐다는 얘기야. 왕족이 됐어요. 진양 후에 봉해졌고 자기 집에서 설치한 게 진양부래요. 최후 집에 만든 관청입니다. 우리 집에서 결제 다 맡아야 돼요. 몽골의 침입으로 항전으로 강화도를 천도하게 됐습니다. 대몽 항쟁 중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대장도감이 줄었습니다. 도감 자르셔야 돼요. 도감 뭐라고 장성? 임시? 관청. 뭘 만들기 위한? 제주도장 조판이 시작됐대요. 대장도감에서. 같은 말로 팔만대장경으로 하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금년 2023년 계리직 기출이에요. 이렇게 하면 오늘 궁금하죠? 계리직 문제 풀어봐야 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 금년에 나왔던 문제 다 한번 풀어봐야지. 그래서 카페에서 법원직도 한번 풀어보시고, 법원직 25문제야. 계리직은 18문제야. 들어서 출력해서 다 풀어봐.
그 다음에 밑에 사료 하나 보겠습니다. 최우는 붓글씨를 잘 써서 신라의 문인 김생, 고려의 문정도 유신, 고려 중개, 승려 탄현과 함께 신품사연으로 불렸대요. 신품사연줄. 글씨를 잘 쓰는 사람 네 사람을 불렸대요. 네, 이거 기출이에요. 네. 신품사연의 최후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죠. 이것도 기출입니다. 자, 다시 권력자들 박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방, 이고, 그 다음에 정중부 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무신 권력을 찬탈한 인물들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중부가 이고를 제거합니다. 왜? 권력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독점해야 되니까. 이방을 죽으려고 했더니 이방 미리 피해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요? 함경도 쪽으로, 여진족이 있는 쪽으로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이방의 후손들이 이성계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전주시 이성계 집안이 전주에서 개경으로 이주했다가 이방 정중부의 권력을 잡았다가 정중부의 권력 남용으로 권력을 횡포를 부리자 이방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함경도과 여진족 쪽으로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그 훗날 이성계 세력들은 어떻게 되나요? 친원파가 돼요. 친원파 세력이 돼서 함경도 지역을 땅을 받고 거기 직접 통치하는 사람이 됐고요. 공민왕 때가 되자 다시 공민왕하고 손잡고 여진족을 몰아내고 몽골을 몰아내고 다시 공민왕과 손잡고 고려의 신하가 되는 과정이에요. 되게 스토리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여기 뭐 전주시 있나요? 네, 내리셔도 됩니다. 물어보는 이유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했던 이방의 후손 또는 뭐 전주시, 뭐 태조 이성계 후손일 가능성이 크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팩트만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 우리 조상이 친원파였다고요? 우리 조상이 무신 정권의 이방의 후손이었다고요? 사실만 얘기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선 건국을 하지 않았다면 되게 그 이한용처럼 일제강점기에 이한용처럼 엄청나게 많은 욕을 얻어먹고 비판의 대상이 됐겠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지 않았다면, 그죠? 네. 행운이기도 하죠. 자, 정중부 보겠습니다. 중방정치. 즉, 기존의 기구인 군사합의체 기구를 정치 도구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주로 상장군과 요즘 지금 스타들이죠.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얘들만 주로 중심이 돼서 합의체 기구를 졌다. 정분명 병만사 최초의 문인 김보당이 난을 일으켰대요. 김보당의 남이 줄거야 됩니다. 김보당이 난을 일으켰대요. 최초의 반무신난이에요. 최초의 반무신난. 즉 나는 정중부 이유고 이방 너희들 싫어. 그 다음에 의정 복위운동이 벌어졌대요. 의정은 지금 현재 거제도 유배가 있어요. 예. 아까 보현에서 실격됐다고 그랬잖아요. 보현에서 생포돼서 거제도로 유배가 있어. 지금 섬으로 유배 보내버렸어. 서경유수 조이청이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가장 처음에 잘 나오는 게 김보당과 서경유수. 평양의 총책임자였던 조이청이 난을 일으켰대요. 그죠? 이의방 정중부를 제거할 목적으로요. 교종 승려의 난갑니다. 기법사 난이라고 합니다. 교종계의 승려들이 기법사를 중심으로 해서 난을 일으켰대요. 이때 정중부 세력들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승려들 칼로 다 죽였답니다. 공주 명학서에 별표 5개. 반무신난 얘기 적어볼게요. 나는 무신들 싫어요.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게 시험 기출이야. 이게 예전 한 5년 되다 보니 서울시, 그 다음에 경찰 시험 문제에 같은 해 거의 흡사한, 90% 흡사한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무신 정권에 반대하는 난이 뭐가 있는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공주 명학소의 난이래요. 봐봐. 2가지 나온다고? 지배계층의 난과 그 다음에 피지배계층의 난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주명확소는 피지배계층이 나뉜 거예요. 공주, 명확소, 우리 향수 보고 갈 때 얘들은 평생 동안 뭘 만들었어요? 나무를 베다가 숯을 만들어서 귀족과 왕족들의 겨울에 연료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납부했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지배계층의 나는 뭐죠?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력을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돼요. 억울하잖아. 무신데다 뺏겼으니까. 그게 방금 는 김보당 조이총이에요. 김보당, 조이총, 그 다음에 교정숙녀인 거예요. 네. 지배계층 애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겼기 때문에 정중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피지배계층,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민들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더라, 똑같더라. 그 공주명확소의 난을 일으켰대요. 자, 이걸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정중부 정권은요? 공주명확소가 단호하게 제압했을까요? 아니면 풀어줬을까요? 풀어줬어요. 네. 소를 갖다가 일반 민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소민에서 일반 민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단호하게 처벌한 것보다는 이렇게 좀 더 선정을 펼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대성. 자, 보겠습니다. 경대성, 이건 충주의 호족 세력이에요. 네. 충청도 지역 충주의 호족 세력이었던 경대성이 정중부를 지역하게 돼요. 그리고 경대성이 권력을 잡게 됐어요. 경대성이 하는 게 도방입니다. 왜? 또 누군가, 내가 정중부를 죽였을 때 또 누군가가 제3자가 나를 죽이러 올 거야. 신변보호를 해서 도방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도방을 설치했다. 여기 피지배계층, 여기 볼까요? 전주 관노에 나뉘어요. 전주 관청에 소속된 노비들이 나를 일으켰대요. 이 신분제가 요동치고 있다고, 이제. 오! 얘들도 나를 일으킨다고 하면 나도 해봐야 되겠는데? 예. 요거 잡아야 돼. 정작 이 정치사 부분은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정작 시험은 지배계층의 정치와 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피지배계층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30년 전, 20년 전에 전부 다 지배계층의 정치와 경제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정책, 어떻게 먹고 살았나 물어보는데, 요즘의 시험은 피지배계층도 그 시대의 한 나라의 한 구성원이었다는 거야. 그럼 그 하층민에 해당되는 그 구성원들 어떤 생활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역사학자들이. 그게 시험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의민 갑니다. 자, 이의민은 좀 복잡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출신 자체가 하층민이에요. 하층민 이유가 뭐냐면, 이의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좀 그렇습니다. 네. 신분이 낮아요. 이 어머니는 절에서 일을 거둘러주고 생활을 영위하는 허드렛이라는, 이걸 보살이에요. 보살. 좋은 말로 해서 보살이에요. 네. 신분이 낮죠. 근데 이의민의 삼형제가 있는데요. 앞에 2명이 형이 있는데, 이 3명이 이렇게 뭉쳐 다니면서 경주에서 아주 나쁜 짓은 다 골라서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영어로 치면 얄패, 왈패, 요즘 말로 치면 동네 양아치 정도 되는 거예요. 되게 나쁜 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뺏고 때리고 이거 하는 거야. 결국은 경주 관아에 걸려가서 뒤지게 맞죠. 그래서 2 형은 죽고 이의민은 살았죠. 그죠? 경주 관아에 초천장을 써서 개경을 가게 되죠. 네. 개경에 가서 초천장을 가지고 가서 군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네. 군인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고려날은 그 무과 시험이 없어요. 군인이 되기 위한 시험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군인 나서 이렇게 군인이 되는 거예요. 승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과가 없는 대신에 고려는 꼭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요. 수박키라는 게임이 있어요. 요즘 말로 치면 택견 정도 해당돼요. 택견. 손숫자, 손으로만 싸우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의민이 짱을 먹었어요. 짱을 먹었을 경우 어떻게? 무과에 급제된 것처럼 대우를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무예가 좀 뛰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여기 많이 출전하려고 그래요. 이게 짱이 된 거야, 이렇게 이의민이. 근데 이의민이 이렇게 출세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발생됐죠. 자, 봐봐요. 정중부가 의종을 날려버리고 지금 거제도를 유배보냈지.
그리고 왕은 명종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문벌 귀족애들이 의종 복위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왕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 그 제도에 있던 왕을 경주로 빼 돌렸어요. 이렇게. 명종이 비상이 걸렸지. 자기가 구태 통해서 왕이 됐죠. 자기가 왕이 되고 된 건 아니지만 왕이 됐잖아. 근데 옛날 왕을 갖다 복위하는 운동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명종 입장은 되게 불편하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의종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 적임자가 누굴까? 경주 출신의 촌놈이었던 경주를 잘하는 누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이겠지. 그래서 이유민이 경주를 찾아가서 전 왕이었던 폐위된 왕 의종을 갖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버려. 어차피 죽일 것 소문나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방법은 들어서요, 이렇게 뭐 레슬링 하는 것처럼 사람 훌쩍 들어서 힘이 세니까 무릎에다가 허리를 꽉 내려쳤대요. 그럼 허리가 어떻게 됐겠어? 무너졌겠지. 우리 가끔 프로 내주는 거 봐봐요. 기술적으로 때리니까 안 무너지지, 여기가. 요거 때리면 무너지겠지. 그리고 죽여서 도망을 내서 연개소문처럼 시궁창에다 버렸대요. 누구도 장난치지 못하게 만들었대요. 이게 개경바닥에 쫙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이유민이 말이야. 뻥튀기 막 시작, 뻥튀기 팍팍 이렇게 이상한 막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이유민이 권력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자,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면 마침 경대성이 급사해버렸네요. 갑자기 죽어버렸네요. 그리고 그대로 이유민이 바톤 타치 돼버린 거예요. 이유민은 누구를 죽이고 권력을 잡은 게 아니라 권력의 최상위층자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통에 얘가 계승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이유민 중방정치했습니다. 경주 천민 출신입니다. 이때 김삼희의 효시민안이 나옵니다. 피지비에이팅 갑니다. 김삼희 효시민안입니다. 그죠? 경상북도 청도하고 오늘날의 울산, 울주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층민들이 난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피지비에이팅들이 나옵니다. 이거 선후관계 물어봤어요. 이 옵션이. 공주명학소, 전주간로, 김삼희 효시민안 이렇게 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충원 가면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 아는 얘기죠. 만적이죠. 네. 최충원의 사례도 만적이 나를 일으키는. 이게 선후관계가 무조건 어떻게? 공주명학소, 전주, 김삼희 효신, 경상북 청도, 울주, 그 다음에 만적의 난, 개성. 오케이? 선후관계 잡으세요. 선후관계 잡으세요. 최충원 가봅시다. 6번 도방 설명 들었고, 교정도감 설명 들었고, 만적의 난. 만적의 난의 사료 봐야 돼. 항우장상의 씨가 어디 있느냐, 이거 잡아야 돼. 내가 권력을 잡으면 곧 내가 항우장상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밀양 간노의 난, 광명 개발의 난, 그 다음에 최강순의 난, 이비 패자의 난, 이렇게 난이 있었다 정도까지. 최우, 최충원의 아들입니다. 정방, 아까 설명드렸죠. 정방과 서방에 대한 얘기 설명됐습니다. 넘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삼별초를 만들었죠. 최후가요. 네. 그 다음에 강화로 천도했습니다. 몽골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죠. 대장동을 설치, 제주도전경을 조판이 시작됐다. 일명 팔만대장 조판이 시작됐다. 몽골과의 항전이 이루어졌고, 상정고금 예문, 예법서입니다. 예법서를 만들었다 기록만 남아있을 뿐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있다면 뭐가 되죠? 직지보다 훨씬 더 빨라지는 거예요. 직지보다 100여 년은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면 직지는 그냥 가치가 없어지는데, 상정고금예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직지가 최고의 물건이 되겠죠. 그죠? 직지는 지금 현재 어디 있나요? 직지 심지어절은? 프랑스에 있어요. 프랑스에 있어요. 우리가 반환을 받지 못하죠. 우리 문화재인데. 왜? 프랑드 드시 공사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빼앗아간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네, 문화재법에 따라서. 이 연년에는 백제부흥운동 담양입니다. 담양에서 이 연년에는 최항 분전 대륙 원칙 발표, 토지를 분급해 녹봉을 대신 강화된 토지를 지급했대요. 신하들에게. 이건 7급에 나올 만한 문제. 최의 무호정변, 김준, 이면 등이 최의를 살해. 결과 최씨 무신 정권이 붕괴됐대요. 이거 무호정변의 무조건이에요. 최씨 성을 가진 정권이 무너졌어요. 김준에 의해서. 이걸 무호정변이라 불러요. 이게 나오게 되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김준이 권력을 잡죠. 김준이
이면 등을 제거해 버리죠. 예. 김준이 권력을 잡았을 때 몽골에 의해서 쌍성 총괄부가 설치됐어요. 이것도 좀 어려워지죠. 쌍성 총괄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예, 시기를 물어봤을 때 김준이 권력을 잡았을 때 쌍성 총괄부가 설치됐대요. 어디에 설치됐죠? 쌍성 총괄부가? 함경도에다가. 그리고 1259년에 몽골과의 손을 잡았대요. 몽골과 강화됐대요. 몽골과의 강화 손을 잡았답니다. 우리가 항복했다는 얘기 되겠죠? 항복했다. 어느 시기죠? 왕으로 본다면 고종임금입니다. 고종임금 시기에 몽골과 강화 이루어졌죠. 누가 가서 왕이 가서 강화를 맺었는데 그의 아들 원종이 가서 맺었어요. 그러니까 시기는 고종이 파견됐던 왕자가 갔는데 파견 도중에 고종이 사망하고 원종이 원나라에 가서 원나라 왕자와 만났을 때 협상 도중에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현장에서 왕이 돼버렸죠. 그게 원종이 되는 겁니다. 원종갑니다. 1270년 개경으로 한도가 됐습니다. 되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개경으로 되돌아갔대요. 다르게 보면 어떻게 몽골한테 두 손 들었다는 얘기 되겠지. 개경 한도했대요. 오케이? 개경을 한도했대요. 아까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옵션이? 개경 한도한 조건? 뭘 불지르라고? 뭘 불지르? 궁궐. 예. 강화도도 궁궐 하나 만들었다고. 왕실 사람들 살아야 되니까 그 불지른 조건을 나왔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화도에 궁궐이 터만 남아있지 궁궐이 없다고. 자, 그 다음 삼별초의 난.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죠. 삼별초 난이 얘기할 수도 있고 삼별초 항쟁이 할 수 있다.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연이어서 이동하게 되면서 녹가전 시행. 무신 정권 시기 원 간섭기에도 과거 시험이 계속 진행돼요. 새로운 인재들이 등용되는데 월급 줘야 되잖아요. 월급 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경기 파련에 나서 가지고 있는 토지 일부를 귀족들로부터 빼앗기보다는 받아서 거기 생산량의 생산의 일부를 갖다가 공무원 월급을 줬다. 이걸 녹가전이라고 불러요. 녹가전. 경기 파련에 한해서. 오른쪽. 채충원은 흥령부입니다. 오른쪽 간다. 233쪽. 채충의 봉사집주는 끝났고요. 오른 채충원의 흥령부. 채충은 희종에 의해서 진강 후에 왕족으로 봉해졌고 진주지방을 잘못 얘기했어요. 진주지방을 시급으로 생산량의 일부를 받아 흥령부를 설치하고 자기 집 흥령부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흥령부는 채씨 무신 정권의 중심 기구가 되었다. 조계종의 별표 5개. 교종 세력을 진압하고 선종계통에 조계종을 후원했다. 이때 승자가 누굴까요? 보조국사 진우를 적어놓으세요. 보조국사 진우를 후원했습니다. 보조국사 진우를 후원하게 됐습니다. 이때 채충원에参与했던 만적이 난을 일으키자 난을 진압했습니다. 만적을 잡아 효수형에 처하죠. 목을 잘라서 저작거리에다 목을 이렇게 걸어놓는 효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권력기구임을 설명드렸고 반무신난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 다음 페이지 농민 천민에는 서북지방의 서계밀란, 공주명학소, 전주간로, 김삼이효신, 만적에는 선후관계 쭉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경계난이라는 사료 한번 보죠. 경계난 이게 한번 기출된 문제야. 20년 전. 경계난은 뭐냐? 정중부하고 김보당의 난, 경인과 계산의 날 합쳐가지고 경계난이라고 합니다. 정중부, 김보당을 합쳐가지고요. 만적이 내용 중에 공경대부라는 얘기 나와 있죠. 위에 그 사료 한번 보겠습니다. 경계난 이후에 나라의 공경대부라는 밑에 봐봐. 높은 벼슬이 있는 관청을 얘기한다. 공경대부는 천에 노예 계급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장상의 종자나 오타가네 종자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찌 상전의 채찍 밑에서 힘겨운 일에 시달리기만 하겠는가. 모두 자신의 주인을 죽이고 천애들의 호적을 불살라 사만에 천이 없게 하며 공경은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삼국 부흥운동, 동경의 난, 이비와 패자의 난, 경주 도령 이비가 주도하는 동경반란군과 패자가 주도한 운문,
운문은 경상도 청도입니다. 청도군입니다. 청도의 운문에 반란군이 동경을 중심으로 신라 부흥을 주장, 최충원에서 진압됐습니다. 그리고 동경을 경주라고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최충원에 의해서. 최강수의 난, 고구려 부흥운동, 이연년의 난, 담양에서 백제 부흥운동. 네, 삼국 부흥운동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무신전까지 끝났고요. 네, 식사 시간이 됐죠. 식사하고 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